안녕하세요. 대이어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엔진바이오 주가가 신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개파락하고 급락해서 시작을 했을까요? 바로 유상증자 관련 내용 때문인데, 오늘 유상증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해당 내용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했었었죠. 지난 영상에서는 NGS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었고, 영상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전환사채 그리고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해당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차트를 조금 보면서 짧게나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바이오 차트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3일간 주가가 이제 100% 정도 상승을 해줬죠. 꼬리까지 해서. 그래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여기서 이제 강한 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바로 상승을 해주면 이 다음 매물대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수급 그리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물대를 1차 매물대, 2차 매물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개파락해서 시작을 해줬고, 거의 갭이 한 20% 빠졌거든요. 그렇게 빠지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말아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엔진바이오를 보게 된다면 5분봉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거의 3,100원대 부근에서 시작을 했고, 이 개파락한 것들을 다 메꾸고 나서 조정받고 종가를 좀 형성을 해줬는데, 어쨌든 여기서 엔진바이오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조정을 받으면 요 매물대 라인들 우리가 체크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매물대 라인들에서 또 지지를 다시 받아주는 모습들을 형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점들이 높아지면 단기적인 요 추세 라인들, 하단부 라인들을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선 있죠. 요 추세 라인들의 상단부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점이 딱 요 라인들에서 저항을 받았고, 이 라인들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회색깔 1년 장기 이평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요 매물대 라인들을 우리가 저항 라인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결국에 오늘의 개파락했던 이유는 유상증자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이제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시를 가져와서 보게 될 건데요. 오늘 나온 공시는 유상증자지만 유상증자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어제 장이 끝나고 나왔던 유상증자 공시인데, 요거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봐야 할 공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공시부터 봐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공시를 먼저 볼 건데요. 지금 해당 유상증자 공시는 6월 3일 날 진행이 됐던 유상증자 공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원래 운영자금 30억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0억 해서 제3자 배정으로 해가지고 50억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했고, 제3자 배정 대상자는 해당 회사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 6월 28일 날 정정 공시가 났어요. 납입일 정정 공시가 났고, 그 다음 7월 19일 날 또 납입일 연기 정정 공시가 났습니다. 또 7월 31일에 납입일 정정 공시가 또 났고요. 그리고 8월 30일에 또 납입일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번 정정 공시를 봤을 때 변경되는 게 납입일이 아니고 제3자 배정의 유중인데 제3자 대상자가 바뀌었고 금액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6월 3일 날 공시가 진행이 된 건데, 사실상 이 공시는 9월 20일 날 확정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래는 운영자금 30억,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0억이었는데 운영자금 20억만 진행을 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 제3자 배정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3자 배정 대상자가 현동무라는 사람으로 유증 대상자가 변경이 됐다. 그래서 원래는 엔진바이오가 지금 필요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냐면, 단기 차입금을 갚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가 500 물량으로 쏟아질 게 있어서 이거를 메꿔야 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금이랑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운영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축소가 됐고,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아예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나왔다? 오늘 유상증자가 추가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전환사채도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9월 20일 날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요 내용들 차근차근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나왔던 유상증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좀 볼 건데, 주주 배정 이후에 일반 공모를 진행하는 유상증자고, 금액은 160억 원 정도입니다.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운영자금으로 57억, 채무상환 자금이 71억, 그리고 타법인 증권취 등 자금이 34억으로 확인되고 있고, 아까 봤었던 6월 3일부터 계속 납입일 변경이 됐었던 유상증자, 현동부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타법인 증권자득 취급이 빠진 게 여기서 이제 메꿔지는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채무상환금이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차입금을 여기서 상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단기 차입금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이 금액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는 거고, 주주 배정 먼저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공모로 넘어간다. 그래서 한 주당 이제 신주 배정은 0.465니까, 내가 한 주를 들고 있는 주주라면은 0.46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원하면 배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쭉 내려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지금 일반 공모 청약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쉽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 이 공모 배정의 미달분들은 이 증권사에서 인수 비율을 나눠서 가져가게 인수해줄 예정이니까 유증이 불발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진바이오가 운영자금 사용하는 거 적자가 많이 나는 회사니까 쓸 수 있죠. 그래서 종목 분석으로 우리가 봐서 엔젠바이오의 이제 재물을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꾸준히 적자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무상환 자금으로 쓴다라는 거는 이건 단기 차입금 해결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이제 2024년 상반기에 인수했던 미국의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자회사 자본 출자 용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 상환 자금 요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볼 건데, 우리 주주분들이 제일 우려했던 게 이 단기 차입금을 어디서 돈을 땡겨와서 해결을 할 거냐, 그리고 전환 사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제일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차입금을 보기 전에 전환 사채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 사채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전환 사채 쭉 내려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거. 제3회 전환 사채인데, 전환 가능 기간을 따져봤을 때는 2023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전환 사채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걸 우리가 오버액 물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3회차 전환사채를 조금 자세하게 가져와서 뜯어본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3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200억을 발행했어요. 200억을 발행해서 영업 양수자금 100억, 운영자금 100억 쓴다라고 되어 있고, 표면이자와 만기이자가 둘 다 0원입니다. 즉, 이 전환사채 사모펀드는 이 회사에 200억을 투자해서 이자도 없지만, 이 회사에 대한 주가 상승을 생각을 하고, 차익 실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모펀드 측에서 투자를 하게 된 건데, 이 이자 지급이 없다라는 거는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하고, 이 전환가액을 결정을 하는 거는 리픽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리픽싱을 하는 건데, 리픽싱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전환가액이 이제 처음에 9,290원이었는데 리픽싱 한도까지 다 내려와서 더 이상 리픽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지금 가격으로 따졌을 때 전환가액이 6,510원입니다. 더 이상 리픽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엔진바이오 주가가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모펀드 측에서도 남은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오버액 물량에 대한 우려가 엔진바이오 측에서는 제일 큰 문제였는데, 이 3회차
전환사채 금액이 200억이었는데 중간에 만기 전에 사채를 취득을 합니다. 엔진바이오가. 보시면은 전환사채 3회차에 대한 금액들을 취득을 하고 그 뒤에도 한 번 더 취득을 합니다. 200억 중에 남은 잔금이 71억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 보시면 71억 4,660만 원이 남아있죠. 이게 이제 오버액 물량인데 이 오버액 물량을 해결을 할 거면 엔진바이오 측에서는 이걸 다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들이게 되느냐? 이걸 이번에 진행하는 유상증자로 사들인다. 그래서 아까 전환사채 금액이 남은 게 71억 4,66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는 채무상환 자금이 71억 4,660만 원으로 정확히 동일하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3회차 남은 전환사채에 대한 금액을 이 채무상환 유상증자로 인한 채무상환 자금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오배행을 해결을 하겠다라는 건데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전환사채는 오뱅이 해결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올해까지 좀 우려해야 되는 건 단기 차입금이거든요. 자, 지금 엔젠바이오의 이제 사업 보고서를 가져서 봤을 때 제10기 반기 말, 그러니까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 차입금이 46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기 차입금은 올해 안에 해야 하는 금액인데 이 46억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물론 지금 엔젠바이오의 현금성 자산을 확인해 봤을 때 53억의 현금성 자산이 있어서 해결은 가능하겠지만 여유 있는 자금이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운영 자금을 이제 빌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전환사채 5회차 전환사채를 쓰면서 25억의 운영 자금을 빌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금성 자산이 53억이 있는데 그 53억을 단기 차입금으로 46억을 내야 하니까 운영 자금으로 25억과 유상증자로 운영자금을 또 57억을 빌려가지고 요걸로 이제 회사를 좀 더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단기 차입금과 3회차 전환사채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엔진바이오 주주분들은 한숨 좀 덜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리 이제 운영자금을 빌려다가 쓴다고 해도 엄청나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적자폭이 얼마나 커지는지 얼마나 축소되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문제는 이게 엔진바이오의 관리 종목 지정인데요. 엔진바이오가 올해 사업보고서 기준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법차손에 따라서 관리 종목 지정 유예가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 규정 상에 법차손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기 자본 50%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죠. 근데 지금까지 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관리 종목 지정 유예가 종료가 되면 이 법차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에 따라서 관리 종목 지정까지는 3년의 여유가 있긴 합니다. 근데 재무 기준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확인을 해 봤을 때 엔진바이오의 재무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흑자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기준의 적자 폭이 앞으로 이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증가하게 된다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슈로 인한 주가 반등이 지금처럼 나올 수는 있으나 관리 종목 관련 위험성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제 3회차 사모펀드의 이제 전환사채 오버임 리스크 그리고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4회차 전환사채입니다. 4회차 전환사채가 30억 정도인데 이 전환 가능 기간이 2025년 6월 달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6월 달부터 우리가 30억 원치 전환가액이 3,398원인 이 30억 원의 전환사채 500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엔진바이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엔진바이오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건 NGS 기술 관련된 내용들, 특허에 관련된 내용들로 3일간 주가가 100% 올라왔다.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매도세가 좀 나오는데,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나오면서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 부분들을 좀 메꿔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 자체가 유상증자가 긍정적인 운용 자금을 쓰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쓰고 채무 상환 자금으로 써서, 유상증자의 내용들은 매우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지만 더 우리가 급한 부분은 막아 나갔다. 뭐냐? 전환사채 500 물량 막았고,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게 막았기 때문에 아침에 개파락하고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엔진바이오의 악재나 그런 부분들은 특이한 상황으로서 나오지 않는 이상 크게는 없다.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슈로 인한 긍정적인 모습들은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재무 개선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6월 달부터 전환사채 500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 두시면서 엔진바이오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매물대는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